5일 만에 집값이 10억 올랐습니다. 그때 정부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마포 아파트 값이 역사상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출범 단 한 달 만에 집값 폭등.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마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역대급 상승폭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포는 선도 지역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시적인 규제 해제. 선거 직후 단 5일간 일부 토지거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때 잠실, 반포 등 핵심지에서 수억씩 호가가 올랐습니다. 반포는 무려 10억이 뛰었다는 실거래 기준도 있습니다. 정부는 급하게 다시 묶었지만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다시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미 시장은 신호를 받았습니다. 참여자들은 이게 일시적 조정인지 아니면 풀릴 징조인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마포는 왜 가장 먼저 올랐을까? 마포는 개발 이슈, 교통망, 학군, 정치 상징성까지 겹쳐 있습니다. 정책 방향 전환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선행 지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방과 수도권 내년엔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갈 가능성. 현재는 공급 대책이 구체화되기 전이므로 지방 수도권 모두 내년부터 다시 상승 기조를 탈 여지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규제 해제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변경 정보를 메모하세요. 마포, 반포, 잠실 같은 선도 지역 움직임을 먼저 체크하세요. 묶였다 풀렸다가 반복되는 지역일수록 단기 급등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과 수도권은 공급보다 심리 전환이 먼저이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 분위기 전환 여부를 계속 체크하세요. 실거주 수요자라면 정부 대책 발표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단 5일 완화했더니 집값이 10억 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마포 아파트는 1년 반 안에 2배가 됩니다.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부가 스스로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5일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푼 결과는 반포는 며칠 만에 10억 상승, 마포는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시장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세금으로 억누르지 않겠다. 비싸게 사고 팔든 시장에 맡기겠다는 유세 발언. 이것이 시장 심리를 자극했고 이제 규제는 끝났다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토지 규제 강화되자 마용성, 서대문, 중랑, 강동으로 확산. 마용성이 오르자 실수요층은 바로 옆 지역으로 이동했고 풍선 효과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거기에 유동성까지 예고됐습니다. 추경 확장, 재정 등 돈을 뿌리는 정책이 이어지자 시장에선 이건 간다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초강력 대출 규제로 급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 고정, 전입 의무, 만기 축소, 갭 투자 금지, 유주택자 차단까지 사상 최강의 대출 제한이 적용됐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완화, 유동성 확대, 추경 등 단어가 나오면 매수 심리 상승 가능성 판단. 단기 급등 지역 마용성, 반포 등은 풍선 효과 확산 경로 추적.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 하락기 대비 전략 수립 현금 확보, 전세 분석, 실거주 타이밍 점검. 고정 한도 6억과 전입 조건은 실제 이사 계획과 매매 계획이 일치해야 대응 가능. 생애 최초 집 사겠다는 사람들부터 막혔습니다. 이게 과연 실수요 보호인가요? 정부가 대출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생애 첫 주택을 사려던 사람들부터 막혔다는 게 저는 제일 마음 아팠습니다. 생애 최초 LTV 80%에서 70%로 축소. 기존엔 80%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지금은 70%만 허용. 그만큼 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 연소득 이내로 제한. 이전에는 명확한 상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이 제한됩니다. 결국 돈이 나올 통로를 모두 막은 셈입니다. 대출 최대 한도는 6억 원으로 고정. 연봉이 높든 자산이 많든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가 사실상 진입금지 구역이 된 겁니다. 실제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 중저가 지역 중심. 서울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부평송도 등 외곽 수도권 실수요 지역만 조금의 희망이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갭투자 차단, 유주택자 추가 매입 봉쇄. 투기성 수요 차단은 명확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까지 함께 막혔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LTV 70%, 최대 6억 한도 안에서 가능한 지역을 선별하세요. 서울 진입이 어렵다면 수도권 내 교통망 접근성과 생활권 중심 지역의 송도, 의왕, 평촌 등을 검토해보세요. 대출 계획은 연소득 기준 신용대출 한도까지 포함한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정책 변경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계약은 반드시 집행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향후 선거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세요. 대출 다 막혔습니다. 이제는 송도도 못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잠깐 멈췄을 뿐 나중에 다시 팔면 되지. 서울 막으면 송도나 지방으로 간다더라.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지금 시장은 거래 절벽입니다. 6.28 부동산 대책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폭락도 투매도 없이 관망세만 짙어졌습니다. 풍선 효과? 이번엔 크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대책의 주체는 국토부가 아니라 금융위입니다. 즉 규제는 지역이 아니라 돈줄을 겨냥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까지 쥐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은 6억까지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몰리면 은행 총량 자체를 조일 수 있습니다. 즉 줄 수 있는 대출이 없다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도 등 수도권 외곽의 단기 상승 가능성도 낮습니다. 일시적 수요가 유입될 수는 있어도 총량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터지기도 전에 차단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위축이라기보다 정체 상황 유지. 이번 조치로 지방에 돈이 쏠릴 가능성도 낮고 그렇다고 지방이 더 침체될 이유도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역균형 개발은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부동산보다 실물경제 기반 개선이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은 하락이 아니라 거래 단절 구간임을 먼저 인식하세요. 수도권 외곽 지방 투자 검토 시 은행 총액 규제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자신의 한도뿐 아니라 은행 가용 한도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막히면 지방 간다는 기존 프레임은 금융위 주도 대책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정책 변동 가능성과 시행일, 즉시 발효 여부를 늘 사전에 체크하세요. 내년에 지자체 선거 있습니다. 정부는 그 전에 확실한 선물 보따리를 풀 겁니다. 요즘 시장 너무 조용하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숨고르기입니다. 지자체 선거 앞두고 나올 굵직한 공급 보따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당국은 지자체마다 선물처럼 공급 계획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 공급에 대한 실전형 이해 보유. 직접 지자체장을 했고 개발 사업도 경험했던 만큼 그 누구보다 공급 로직에 대한 인식과 실행력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공급은 시차가 필연하지만 기대감은 선반영. 실제 입주는 34년 뒤지만 시장에서 기대감은 올해 말부터 반영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급의 핵심은 실효성과 속도.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GTX 속도전 등 이번엔 진짜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서울 상급지와 수도권 핵심지, 아직 상승 여력 존재. 정부 대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장 기대감은 오히려 입지 선점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이 확정되기 전 기대감과 실수요가 교차하는 구간. 실거주를 고려한 무주택자라면 대출 범위 내에서 거주 가능한 입지 우선 확인. 공급 확대 발표 시 위치 물량 일정이 구체화된 지자체부터 반응 가능성.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고정 자금 한도 내 접근 가능한 지역군 810억 안팎 선별. 정부 발표 후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정책 이전에 준비된 이들만 유리. 집을 하나 상속받았더니 대출이 안 됩니다. 정부가 막은 건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길입니다. 규제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막힌 건 투기보다 오히려 실수요였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자금 여력만 되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승 여력도 있고 무주택자라면 지금 실거주 목적의 구입은 전략적으로 괜찮습니다. 지방은 양극화가 본격화됩니다. 단순히 지방은 떨어진다가 아니라 떨어질 곳은 더 떨어지고 지탱될 곳은 유지되는 완벽한 이분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 대출 규제 27일 발표 28일 즉시 시행. 가장 큰 문제는 유예기간 없는 시행이었습니다. 가계약 중이던 수많은 실수요자들이 대출길이 막히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외 없는 규제 적용,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습니다. 상속받은 집, 전혀 거주할 수 없는 지방주택도 1주택으로 간주되며 대출 대상에서 제외. 투기와 상속, 실거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는 자금 상황보다 사연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각자 처한 주택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자산 운영 전략이 전혀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지방 부동산 진입 시 지역별 하락폭 회복 속도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세요. 규제 적용 전에 계약 중이거나 계획 중이었다면 은행 상담 이력, 가계약 증빙 서류 등 철저히 보관하세요. 상속, 증여, 공동명의 등 복합주택 소유자는 현재 주택수 기준 대출 가능 여부부터 재검토하세요.
단일 대출 기준 외에도 은행별 총량 규제 가능성을 감안해 1금융, 2금융 모두 상담해보세요. 정책 유예나 수정 발표 가능성 대비해 관련 정보는 뉴스가 아닌 관보시행세칙으로 확인하세요. 단 하루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는 유예도 예고도 없었습니다. 역대 정권은 항상 최소한 한 달은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앞둔 사람들,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이 정책의 칼날에 베이지 않도록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대학 시절 운동권 선배들이 항상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젠 더 이상 소를 희생하는 국가는 없어야 한다. 2024년 6월 27일 발표 6월 28일 시행. 유예기간 1일도 없었습니다. 1,000만 원씩 걸고 가계약을 진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부터 대출이 막혔습니다. 왜 유예를 주지 않았는가? 이전에는 유예기간 동안 자금이 몰려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정부는 그 현상을 피하려다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린 셈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였나? 투기꾼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내 집 마련하던 무주택 실수요자, 상속자, 예비 신혼부부였습니다. 정책 설계의 공정성은 어디로 갔는가? 정책의 강도보다 중요한 건 적용 방식과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 없이 바뀐 룰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건 실패한 정책 전달 방식입니다. 과거 운동권 세대가 외쳤던 소도 보호받는 사회는 어디에 있는가? 그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선 안 된다며 외쳤던 이들이 이젠 국회에 정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그 이상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 준비 중이라면 정책 발표일과 시행일 간 간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은 가계약서, 계좌 이체일, 인감 날짜 모두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대출은 반드시 실행일 기준 조건을 은행과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정책 예고제 도입 여부와 입법 예고,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시 청원이나 제도 개선 건의도 적극 활용하세요.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국 토부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하세요. 딸 부부와 함께 살 전셋집을 구하려다 하루 차이로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위기였습니다. 그 집은 6개월을 찾아다녔던 결과였고 이 어르신은 국가가 이렇게까지 급히 일을 해도 되느냐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소를 희생한 국가는 결국 때도 잃습니다. 공정한 정책이란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 인생이 바뀌는 규제라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행정폭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든 시행일이 언제인지 나는 대상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정책 정말 억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나 주변 지인 중 피해 사례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지금 같은 부당한 사례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소가 아닙니다. 국가는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